저는 이제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희 포항이란 지역에 이제 그 지역 KBS, 포항 KBS가 있고 포항 MBC가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생존을 위해서 거의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왔습니다. 이번 이제 임명동의제 관련해서 이제 특히 지역 방송사들의 어떤 성적 박탈감에 대해서 저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이슈를 그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으로 나누어서 분류하는 그런 어떤 그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그 유럽의 모델을 예시로 본다면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되는 모든 방송 채널들은 큰 틀에서 이제 퍼블릭 미디어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공영방송, BBC와 같은 영국의 공영방송 일반적으로 우리가 BBC로 한정해서 보지만은 영국 미디어 법상 공공 서비스 방송의 규제를 받는 방송사들은 큰 틀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그 산하 채널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뭐 ITV나 이제 채널5 같은 그런 채널들도 이제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지만 공공 서비스 방송의 영역에서 모두 이제 공적 책무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규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일한 채널 혜택을 받는 방송사라면 공적 책무를 국가가 부담시키는 겁니다. 민방이나 종편 사업자를 일각에서 이제 이번 이 법안에 대해서 순수한 민간 영역으로 봐야 한다라는 주장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민방과 종편 채널의 탄생 과정이 과연 순수한 민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나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 MB 정부 당시에 미디어법을 당시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를 시켰고 또 당시 헌재가 미디어법 표결 과정이 위법했지만 효력은 유효하다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희대의 판결을 내리면서 2010년에 이제 사실 종편 채널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현재 종편 채널들 역시도 정부의 압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른바 특혜를 받아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특혜를 받은 종편 방송을 이제 순수 민간 영역, 그러니까 저는 순수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굉장히 형용 모순이라고 보는 거죠. 뭐가 순수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순수한 것인지, 탄생 과정이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뭐 사장이 순수하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순수 민간 영역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면은 적어도 지금 현재 그들에게 사회적 책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적 울타리를 만드는 것은 최소한의 공적 언론 권력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앞서서 이제 뭐 현업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임명동의제만 도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맞는 키가 되는 것처럼 임명동의제만 도입하면은 뭔가 짜잔하고 다 해결되면 좋겠지만 저도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아까 그 앞서 부산 MBC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에 있는 많은 MBC들이 이제 이미 그 단협에서 임명동의제를 2017년 그 파업에 대한 어떤 그걸로 따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임명동의제 도입 이후에 취재나 보도의 퀄리티가 좋아졌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냉정하게 좀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임명동의제라고 하는 이 제도에 묶여서 오히려 문화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도 대전 MBC 사장을 역임했을 때 이미 그때 2017년 임명동의제를 도입한 이후에 사장 임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그때도 이미 임명동의제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견제를 하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제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음 이제 그 개정을 통해서 추진을 하더라도 이 임명동의제를 보완할 만한 다른 장치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들어내고 다듬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이제 우리 업계에 계시는 분들과 학계와 모두가 좀 머리를 좀 맞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안전벨트는 일반적인 충돌 사고로부터는 이제 탑승자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물에 빠지는 아주 특수한 사고 상황에서는 오히려 안전벨트가 생존을 위협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되고 특히 지역 방송이 지금 처한
여러 가지 재정적 위기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임명동의제를 도입하는 것을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굉장히 좀 숙고가 필요하다, 숙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명동의제 자체가 절대 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도는 항상 뉴트럴한 거거든요. 중립적인 거죠. 이것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악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제가 뭐 시간에서 긴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그 BBC 전 사장이었던 그렉 다이크가 했던 그 공영방송 기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기반, 그 impartiality, 그 불편부당성, 그러니까 공정성이죠. 그 다음에 지적이어야 된다, intelligent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기자에게 중요한 것은 brave라고 그 용기라고 피력을 했습니다.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도라는 안전장치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장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언론사 구성원들의 용기가 뒷받침되어야만이 언론의 보도 독립성이 계속해서 더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